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경기도 민주당 당원 무려 2천여 명이 돌연 국힘당으로 입당한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민주당 당원 2천여 명이 국힘당으로 입당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라 가지고 믿기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뉴스 기사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윤곽과 그 일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새벽 1시가 넘어가는 늦은 시간입니다만 제가 빠르게 또 한번 정보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박혜광 전 광주시 부의장은 오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 광주시의 민주당원 2천여 명의 국민의힘 입당 기자회견을 연다라고 했습니다. 자, 참고로 국회 소통관 건물은 현직 국회의원이나 혹은 당의 대변인 등만 예약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민주당원 2천명의 국민의힘 입당 기자회견은 당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이 이렇게 예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국회 소통관 건물은 이렇게 좀 독특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국회 건물 디자인은 익숙한 분들이 많아도,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건물 디자인은 익숙한 분들이 많아도 비교적 늦게 지은 건물인 국회 소통관 건물은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배경 지식 차원에서 잠깐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라고 보여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뭐 무슨 디자인상도 받고 했던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생긴 걸 보면 꼭 미술관 같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다시 본론입니다. 자, 이번에 그래가지고 어쨌든 갑자기 민주당원 2천명이나 국힘으로 온다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사람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분분하기는 한데 일단 그래도 제가 우파 언론 매체들이나 다른 나이대가 좀 지긋한 우파 유튜버 분들, 뭐 기자 출신이라든지 나름대로 좀 이렇게 또 이런 나이가 지긋한 우파 유튜버 분들의 의견을 한번 제가 살펴보았더니 그래도 좀 이거를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지금 자료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영상 올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당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까지 되고 나서 이게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를 앞두고 있던 그 상황에서 제가 밤에 또 올렸던 그런 영상입니다. 자, 영상의 제목이 여러분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렇죠.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이재명과 민주당은 끝난다라는 2개월 전의 영상이었습니다. 자, 언론에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이냐면 언론에 요즘 그 분위기가 충분히 소개가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전략적으로 저것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가 그러면 조용하냐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도 전통적인 586 운동권 출신들과 최근에 몇 년 새 갑자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이재명계 사이에, 즉 586 운동권 기존의 기득권과 이재명계 사이에 갈등의 골이 현재 매우 깊다라는 그런 영상입니다. 저게. 자, 실제로 민주당 내부도 확실히 절대로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때 당시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갈등이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갈등들이 만약에 별게 아니었다면 체포동의안이 애초에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서로 진작에 선은 지금 넘어갔고 뒤통수에 칼을 한번 제명이도 맞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제 이재명 측에서도 이게 말이 달라지죠. 공이 넘어왔잖아요. 비명계에 대해서 재명의 측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칼자루를 휘두르면서 숙청할 적절한 기회만 엿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민주당의 그 달고 닳은 586 터줏대감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지금 그러니까 뒤통수 깔 어떤 시계, 초시계만 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실제로는 현재 지금 민주당 내부가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도 심각하고 험악하다라는 겁니다. 민주당도 이재명이 계속해가지고 당권을 완벽하게 장악해서 나가면 곤란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총선에서 이재명 체제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민주당 안에서 그대로 정치 인생이 갑자기 끝장나버릴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패배하는 것보다도 못한 상황이 누군가들에게는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최근에 이낙연이 본격적으로 슬슬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문재인도 이재명하고는 계파와 성질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문재인도. 자, 최근에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586 언론 노조가 충분히 전달을 안 해서 그렇지 집안 싸움을 이 국민들이 되게 피곤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국힘당 내부 분란만 계속 언론들이 퍼나르죠. 근데 586 언론 노조가 충분히 전달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민주당 내부도 내부 밥그릇 싸움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에게 충성하는 애들이 요즘 앞장서가지고 다른 민주당 내의 원로들이나 다선 의원들, 굵직한 인물들을 열심히 지금 공격을 퍼부어대고 있는데요.
웃긴 거는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를 두고 비판을 하던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본인 역시 과거에 탈당한 이력이 있는 이런 사실이 공개돼가지고 역풍을 두들겨 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자꾸 과거사 폭로전과 검증전을 거치고 막말들이 오고 가면 오고 갈수록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민주당 내부의 갈등 말입니다. 자, 한편 의외로 과거 민주당 소속의 굵직한 인사들도 제법 국힘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지냈던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다 쓰러져가는 정당에 그럼 바보라서 넘어오는 건 아니겠죠. 뭔가 흐름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무려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까지 지냈던 김현준 같은 인물도 최근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있는 독특한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586 언론노조, 민노총 언론노조 애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 이면에서는 발빠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다른 상황들도 있다라는 걸 제가 말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만 뉴스도 적당히 걸러들어야 됩니다. 최근에 국힘에 대해서 수도권에 6석이 어쩌고 수도권이 어렵다, 뭐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다, 불안감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솔직히 이런 분석은 근거가 좀 빈약하고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국힘당 애들이 물론 잘한다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 비판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국힘당이 미련하고 답답한 거야. 그런데 늘 있어 왔던 일이고, 반대로 그럼 민주당은 뭘 그렇게 잘하는지, 뭘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무슨 180석은 당연하고 민주당이 200석 넘게 간다라느니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당연하다는 것처럼 깔고 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뭘 그렇게 전지전능하게 잘하죠? 사법 리스크와 도덕 리스크가 가장 큰 인물이 이재명 아닙니까? 실제로 국회 본회의에 재판에 참석하느라 국회 본회의에 제대로 참석도 못하고 있죠. 사법 리스크와 도덕적인 리스크가 막대한 이재명 체제 하에 민주당은 과연 뭘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2030 남자들의 마음을 더 완벽하게 긁어줍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다 거짓말이니까 우리가 자만하고 마음 놓고 살자, 이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한 패배주의와 과도한 불안론도 딱히 조직에 도움이 될 건 없다라는 겁니다. 적절한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국힘당이 일부 답답하고 제대로 스탠스 못 잡는 정책 방향성들 물론 많죠. 근데 반대로 그런 분야에서 바로 민주당 애들은 그러면은 훨씬 더 무슨 젊은 남성들의 권리를 챙겨주고 뭘 그렇게 잘하길래 무슨 200석을 당연하다는 듯이 깔고 가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 재정 적자, 빚을 늘리면 더 많이 늘렸죠. 민주당 애들 탈원전 끝까지 고집하고 원전 예산들 삭감하고 있죠. 소형 원전 예산 전방위 삭감을 하고 있죠. 한미동맹도 쟤네들 싫어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200석 나올 만큼 한미동맹을 싫어합니까? 국힘당과 민주당 중에 누가 더 한미일 삼각관계를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집단입니까? 민주당 애들은 미국과 일본과 멀어지면서 북한 중국이랑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애들 아닌가요? 절대로 쟤네들이 정상적인 투표에서는 절대로 180석 200석 못 나온다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민들이. 국힘당이 물론 속 터지지만 반대로 민주당은 뭘 그렇게 잘해가지고 무슨 3분의 2 의석을 당연하다는 듯이 깔고 가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국힘당은 지금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국힘당에게 드리는 말씀은 부디 지금이라도 전방위 쇄신을 좀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쇄신이라는 게 딱히 무조건 누구 사람들을 잘라내고 팔다리를 잘라내고 물러나라 이런 것보다도 국힘당에 지금 현직으로 있는 인물들 누구든 간에 뭐 새 인물이 오든 본인들이 하든 국힘당의 어떤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당신들이 부디 우파적인 정체성과 철학에 눈을 뜨는 게 가장 중요한 쇄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 간판만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86 민노총 언론노조의 장난질은 지금 분명히 국가 전방위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융단폭격처럼 여론선동을 하고 있어요. 총선에서 지면은 자기들도 그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고 살다가 그게 모두가 끝장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힘당이 좀 잘해야죠. 이런 여론의 미디어 장난질들, 인터넷 댓글 부대의 분탕질들, 여론조사 장난질 같은 것들을 자꾸 내버려 두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은 그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결국에는 정말로 실제 여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짜맞춰도 반론이 힘을 얻기가 어렵겠죠. 꾸준히 양념을 쳐왔으니까.
저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쇄신할 거 하면서도 외부 분탕에도 대응을 좀 잘하라는 거예요. 둘 다 잘해야 되잖아요. 둘 다. 복싱 선수한테 왼손 오른손 둘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국힘당 부디 20대 30대 젊은 남성들의 가려운 데를 조금만 긁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40대도 여러분들 사실 그렇게 나이가 많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봤던 그 30대는 진짜 삼촌들의 나이고 어른들의 나이였지만 요즘 30대는 나이가 정말 젊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40대들도 좀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 뭐 50대, 심지어 60대 이상 어른들 중에서도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남자들 가려운데 조금만 긁어주자니까. 국힘당 부디 이거 조금만 시원하게 적극적으로 긁어주세요. 못 빠지게 뛰어다니면서 강력범들 수십 명 수백 명 때려잡고 야근이다 잔업이다 잠복근무다 또 혹은 특근이다 개고생해가는 남자들은 따로 있고 반면에 SNS에서 이슈 하나 잘 탔다고 미담거리 만들었다고 적당히 특별승진해버리는 여자가 따로 있다면 국힘당 여러분 이런 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들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이런 거 잘 할 수 있잖아. 굳이 이번 영상에서 제가 어떤 또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의 어떤 이야기들, 담론들을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충분히 쉬운 이슈들이고 말해줄 사람들 많아요. 국힘당이 무조건 남녀 대립의 구도로 빠지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건전한 가족의 가족 정신을 추구하는 식으로 건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부드럽고 온화한 컨셉으로도 하고 싶은 정책을 다 추진할 수 있다니까 명확하게 우파 노선을 리스크 없이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남자들의 표심을 잡아주면서 동시에 어른 세대들이 늘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좀 확고한 전투력 이런 것도 갖추란 말이야. 추진력도 좀 가지고 깡다구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편들을 좀 키워주고 지원하고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것도 좀 하라고. 각 분야에서 우파 목소리 한번 냈다가 매장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 왜 정치권에서 당신들이 안 지켜주고 안 도와줍니까? 조금만 도와줘. 우파의 중심 정당으로서 국힘당 당신들이 확고한 색깔을 보여주면은 국힘당은 여전히 절대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던 지금 굵직굵직하게 빠르게 짚고 넘어가지만 제가 말했던 이런 개혁의 핵심 포인트들 확실하게 잡으면 됩니다. 승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자만하고 방심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라 실제로는 민노총과 언론노조 애들이 과장하는 것만큼 국힘당이 나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여론은 그만큼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디 적들의 음모에도 반대로 우리 편의 단점도 즉시 보완을 좀 해주자라는 거예요. 적을 크게 이겨내자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국힘당 답답해해도 민주당과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많다니까 그 사람들을 결집시키라고 중심에서 할 수 있다니까 그거. 국힘당 여전히 국힘당은요 145석 이상 150석 이상의 승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정한 내부의 이런 의식적인 구조의 개혁에만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말입니다. 우파 국힘당과 좌파 민주당은 애초에 각자가 서로 설득하고 들어가야 되는 표심, 설득해야 되는 유권자층이 완전히 달라요. 갖고 와야 되는 지지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상대는 좀 포기를 하세요. 허상의 또 중도 세력의 목을 매지 말고 확고한 우파 철학을 자신 있게 내세우십시오. 그리고 이게 왜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사회 여러 분야를 걸쳐갖고 여러분들이 부디 깊게 공부를 하고 적극적으로 국민들, 소위 당신들이 그토록 집착하는 중도들에게 설득을 할 생각을 하란 말입니다. 매번 이도 저도 아니게 이념의 잡탕, 정책의 잡탕이 돼가지고 우리는 민주당 퍼주는 것보다 조금 적게 퍼주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다 잡아놨던 집토끼들이 울타리를 뛰어나가고 집토끼가 분산이 되잖아요. 그게 국힘당의 가장 뼈아픈 뼈저린 단점이라니까. 집토끼를 확실하게 잡아 놓으면서 바깥에 있는 야생 토끼들에게도 어중간한 토끼들에게도 왜 니들이 우파의 울타리로 오는 게 이게 국익에 이득되는지 설명과 설득을 해주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어요. 국힘당. 국힘당 여전히 기회 많습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당신들. 대한민국에서 암기 공부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잖아. 응용도 조금만 잘하면 된다니까. 남들 말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 봐요. 부디 아무쪼록 그 좋은 기회와 좋은 흐름들을 잘 살리기 바랍니다. 바른 말을 해줄 사람들은 당신들보다 나이가 훨씬 젊은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좀 들러리로 그 집안에 어떤 그런 자식 애들 그런 애들 뭐 인맥 좀 있고 끈 있는 애들 데려다가 대충 나이만 젊으면은 걔네들이 청년 정치다 들러리 세우지 말고 나이가 한 30대 이렇게 젊어도 진짜 사회 좀 깊게 알고 있고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그런 정말 그런 평범한 어떤 네티즌들이 많다니까 똑똑한 장삼 이사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부디 국힘당 여러분들이 외부의 올바른 조언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가지고 당신들이 이기기를 내가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기면은 이 나라에 절대로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곡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가족들보다 더 걱정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10원 한 장 받는 거 없이 고깝게 듣지 마시고 조금만 여러분들 외부의 조언에 국힘당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청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